자, 13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경제적 자유. 지금 시국에는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자기 번 돈 자기가 쓰고 모으는 것만으로도 자유일 듯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누구나 뭐 돈 많으면 좋고 부자 되면 좋겠지만 사실 이거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없이 자란 분들은 사실 부자 되는 건 어려워요. 뭐 부자 안 되는 건 열심히 살 필요가 없냐?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부자가 되거나 안 돼요. 근데 열심히 살아도 이미 자본이나 기본적인 어떤 배경이 충족되지 않은 분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가진 사람은 이제 자본이 없다 보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리수를 많이 겁니다. 그게 바로 영끌 B2 같은 거죠. 사업을 한다거나. 근데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된 분들 많지 않아요. 잘 된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근데 다 잘 되고 싶어 하지 이게. 한국 사람들은.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왜 성공의 목을 매냐 하면 성공의 사람들이 이제 왜 무시 안 하고 존경하니까. 근데 좀 미디어랑 유튜브 같은 것들이 너무 사람들의 성공에 대해서 너무 목을 매게 만들었어. 유튜브 인기 많은 게 뭐예요?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아니야? 유튜브에 인기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부자 되는 사람 보여주는 거잖아. 뭐 어떤 좋은 어떤 뷰가 잘 보이는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비싼 자동차 보면서 많은 직원들 거느리고 출퇴근하는 거 보여주는 거 맞잖아요. 그런 게 인기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백날 천날 본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될 리가 없지 이게. 그리고 유튜브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예. 정말 진짜 돈을 많이 벌고 능력이 좋은 사람 나오지 않습니다. 굳이 그런 데서 내 신분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수록 자신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요. 물론 관종기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돈을 많이 벌면 관종기가 되게 많지 않아 이게. 예. 대부분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웬만하면 방송 노출을 꺼립니다. 보통 그렇게 방송에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방송에 나오면서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면 나올 이유가 없지. 내 개인의 이상이 다 드러나는 건데. 아무튼 보통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상태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안 되는 거, 예. 안 망가지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 부자들이 아니라 서민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후퇴합니다. 후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 가, 뒤로. 왜냐, 돈을 모으지 않고 자꾸 써버리다 보니까. 아니 대출 같은 이제 냈는데 못 갚다 보니까. 예. 지금 점점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가계부채 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비탄감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빚에 연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출 받아놓고. 그리고 지금 뭐 각종 대출 금액이 쌓여가고 있어요. 이게 신용카드 리볼빙도 쌓여가고 있고. 그 말은 뭐다? 신용카드 썼는데 제때 카드값 못 낸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한번 문제가 생기겠죠. 아무튼 일반 사람들 경제 자유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생을 열심히 살면서 금전적 문제가 안 생기는 거, 그게 경제적 자유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재테크 관련 책들 많이 읽었습니다. 특히 주식에 관한 책들 많이 봤었는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주식 책을 많이 봐서 부자 되는 사람은 책을 본 사람이 아니라 그 책을 쓴 저자인 것을. 그 후로 두 번 다시 재테크 책 안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테크 책 읽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읽어도 됩니다. 근데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전부 맹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인기 많은 서적이 뭐예요? 자기계발 서적입니다. 자기계발.
말이 좋아 자기계발이지 그런 거예요. 성공한 사람의 어떤 경험담이나 어떻게 성공하는지 알려주는 책들. 예. 그런 책들 보면 항상 교우문고하면 1, 2, 3등이에요. 무조건. 금방 한국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부자에 대한 어떤 열망이 강합니다. 근데 그런 책 읽어봤자 때려 죽여도 부자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뭐 영끌에서 날려먹은 사람은 그런 책 안 받겠습니까? 받습니다. 봤는데 그렇게 돼 봤는데. 그렇다고 책이 가치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책을 읽어봐야 되는데 참고만 해도 그 책에 나온 내용을 모두 맹시하지 마세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그 성공한 사람들 책을 읽으면 성공한 사람이 나온 대로 행동하면 무조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한테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그런 거 없다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오프라인상에서 공개된 정보는 정보가 아닙니다. 책도 마찬가지야. 보면 그런 거 많아요. 현재 통용되는 게 아니라 과거 무용담도 많습니다. 과거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겪었던 것들 그런 거 많은데 이미 지난 얘기야.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럼 현재 되겠냐고.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보통 성공한 얘기들은 보면 그 성공한 사람들이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의 범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우리 책을 보는 사람은 보통 일반 사람이에요. 능력치가 다른 사람이야. 다른데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이게. 보통 책에서 뭔가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도 여러분과 다를 게 없다. 나도 가난한 환경에 자랐고 나도 뭐 평범하게 자랐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못할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 띄운단 말이야.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이 능력이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겁니다. 근데 생각해봐. 책에서 만약에 나 능력이 원래 일치월장하고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해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책을 보겠냐고. 안 볼 거 아니야 여러분. 나 원래부터 천재였고 원래부터 뛰어난 사람이야. 니들이 본다고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적으면 사람들 보겠냐고. 기분 나빠서 안 보겠죠. 뭐 이딴 사람이 다 있냐. 근데 현실은 그렇다니까. 애초에 그 사람들 능력치나 어떤 기본적인 레벨이 우리랑 달라 이게. 다르다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재테크 책을 있잖아요. 그대로 따라한다고 내가 그 사람이 똑같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책 많이 본다고 해서 있잖아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저도 재테크 책을 안 읽어보는 건 아니야. 읽어봤지만 어떤 걸 깨달았냐면 내가 지금 뭔가 현생에 나아지는 게 없으면 내가 지금 일을 안 하면 이런 책 백날 첫날 봐봐야 달라지는 거 없어 이게. 대부분 그런 거예요. 자기계발 서적이 보면 뭔가 자신의 성공감 같은 거 이제 무용담을 늘어놓는 책들이 많아. 결국 본인이 잘난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이 책을 나만 본 게 아닙니다. 몇몇 사람 다 봤어요.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하더라도 유명한 책들은 이미 요약돼가지고 영상이 뜹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많거든요. 책 홍보하려고 그 책 리뷰한 유튜버분들이 책을 읽어서 핵심 키워드만 영상 만든 것들 많습니다. 책을 전체 내용을 읽어준다거나 그런 영상들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미 공개가 다 된 정보입니다. 책에 나오는 것들. 여러분 책 검색하시면 베스트셀러 같은 거 있잖아요. 책 검색하면 블로그 이제 블로거들이 이제 책 리뷰해서 있잖아요. 책 받아가지고 이제 리뷰 같은 적는 것도 많고 유튜브 영상도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인스타도 많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책을 읽어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책을 뭐 정독하려면 읽어볼 필요가 있겠지만 검색만 해도 대략적인 내용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보면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보면 책의 내용들이 보면 뭔가 확실한 내용이나 뭔가 추상적인 내용이야. 그리고
뭐 우리가 당장 실행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고, 물론 안 읽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근데 그 책을 본다고 해서 내가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이게 책을 본다고 해서 내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책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책을 읽을 때 너무 재테크 서적만 읽지 말라는 거예요. 재테크만 너무. 그리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은 너무 있잖아요. 무슨 뭐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지. 책을 그리고 골고루 읽어야 돼. 골고루. 우리나라는 뭔가 유명하다 싶으면 부자 서적만 있잖아요. 이게. 예. 골고루 읽어야 돼. 난 개인적으로 철학이나 심리학 서적 책을 좀 많이 읽으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돈과 관련된 목적의 책을 읽다 보니까 돈 관련 얘기가 아니면 책을 안 읽어 이게. 대체로. 근데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필요한 게 철학이라 심리학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멘탈이란 말이에요. 멘탈. 그래서 멘탈 잡아주는 책들을 좀 많이 읽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 멘탈 때문에 망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책을 좀 괜찮은 책 있어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라 몇 번씩 계속 읽어야 돼. 읽고 이제 좀 중요한 내용들 메모한다거나 해서 좀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야 그 사람처럼 산다, 그런 마음은 갖지 말라는 거야. 내가 부자 된 사람 책을 읽는다고 부자가 된다, 그런 건 절대 없어. 이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이제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나 그냥 가치관 정도를 내가 그냥 참고하는 겁니다. 배우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특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돼. 이게 절대로. 예,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지은 저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 보면 그 투자 관련 책 지으신 저자분들 보면 약간 말을 두루뭉실하게 하죠. 확실하게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이 책임 안 지기 위해서 그런 거야. 왜냐,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했다고 해서 그 책에 나인 대로 따라하면 내가 성공한다, 그런 건 절대 없다는 거.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맹신하지 말라는 거. 네,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을 읽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